예, 제가 지금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네. 그 안산 메트로타운 프로지오 힐스테이트라는 데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의 향후 전망하고 네. 이 지역이 그 위쪽으로는 경기도 시흥시 능곡, 아래쪽으로는 초지역을 끼고 있는데 네. 두 지역 가구의 그 격차가 네. 나야 되는 게 맞는 현실인지.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18년 11월경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결사와 한번 나눠보고요.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걸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궁금해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질문도 또한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텔레비전 혹시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야, 좋아요. 그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요걸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렇게 놔두면은 좀 더 줄일게요.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옛날에 그 안산시 되기 전에 그 반월이라고 이름이 있었죠? 예, 예. 예. 반월일 때는 여기가 반월공단이에요. 이쪽은 시화공단이고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없을 때예요. 그러다가 안산시 전체에 큰 호재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그게 80년도인가 90년대 해서 고잔벌이 전체 신도시처럼 개발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보세요. 그 말을 했는 그 말 중심으로 가격대가 올라갔을 거예요. 예. 자, 고잔벌. 그럼 고잔벌 중심으로 가격이 가겠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4호선이 개통이 됐죠? 예. 4호선이 쭉 중심으로 중앙역 쪽으로 해서 쭉 개통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4호선 중심으로 당연히 거기 있는 그 중앙역 중심으로 해서 주공 아파트든지 뭐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안산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안산은 하나하나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사업성 있는 거 위주로 조금씩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서해선이 하나가 개통이 됐죠? 예, 그렇죠. 자, 서해선이 개통이 되니까 그 서해선, 지금 얘기했던 고잔벌이나 안산 4호선보다는 서해선은 경기도에서 소사에서 내려오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연결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내가 지금 중심지가 아닌데 중심지로 이동하는 노선이 아니고, 그렇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에서 서울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중심지로의 접근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내하고 똑같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교통이 편해질 따름이지 아주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해선이 악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호재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고로 서해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쭉 밀고 올라갈 여지는 없는 거란 뜻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 예. 지금 안산에서 어디로 오냐면 목감으로 해서 서울로 신안산선이 예. 하나 또 지금 준비 중이죠. 예, 예. 그러면 안산선 개통하기 전에 이미 안산선 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는 안산선 역세권에는 이미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서해선 역세권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굉장히 큰 호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안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 호재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한 건 없어요. 하나하나 그 단지가 재개발이 되나 또는 재건축이 되어서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지금 호재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시는 선부동에 있는 메트로 그 아파트는 이 서해선을 통해서 시흥시청 쪽으로 연결이 되죠. 예. 그럼 시흥시청 언저리에서 역시 그 신안산선하고 연결돼서 영등포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예. 나중에. 그 호재가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직행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예. 그런데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예. 그런데 더 악재가 하나가 있어. 악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집은 이쪽 편인데 시청을 중심으로 목감을 중심으로 이 언저리가 엄청나게 크게 밝기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어저께인가? 그렇죠. 예. 오늘 자료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 지역이 크게 변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이 지역이 별로 안 변해야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오는데 이 지역이 좋아지면 일로 가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호재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당이 있어요. 분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면 분당 바로 옆에 있는 용인이 좋으냐? 안 좋다는 거예요. 용인이.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 예, 예.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가까운데 좀 더 이해하려면은 평촌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평촌 신도시. 예, 예. 평촌 신도시 바로 옆에 벗어난 데는 별로 안 좋죠. 구안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라는 거는 예. 그냥 신축이라서 예. 이 신축은 사람들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서해선이고 얘는 신안산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걸 구입을 해서 조금 반등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거의 제가 보는 눈에는 거의 목까지 찬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몇 평 갖고 계세요? 33평이요. 자, 33평입니다. 33평이 지금 시가가 얼마 정도 갈까요? 호가가? 호가요. 호가는 지금 한 6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는? 실거래가는 5억 언저리인 것 같은데요. 자, 5억 언저리라고 보면 5억 언저리가 맞을 것 같고요. 호가 그거는 뭐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이게 왜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흥 시청 중심, 원래 시흥에 있는 아파트는 시청 주변에 해봐야 1억 몇천 2억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넓은 땅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 땅은 원래 전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걸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택지로 바뀌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지만 그 원가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택지가 아닌 걸 구입해서 바꾸는 거니까. 예. 고로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가격보다 분양가가 더 낮을 확률이 높아요. 훨씬 더. 그러면은 나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근처에 신규 아파트가 네. 분양가가 지금 같은 평수와 분양가가 4억 8천,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 신도시가 생긴 게 아니니까요. 이게 다 생기고 나면은 그게 그런 거예요.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서울에. 예. 그런데도 똑같이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예. 위례 신도시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평대 같으면은 한 2, 30억 갈 거예요. 30억. 자,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분양을 하는 금액이 나왔다 하면 분양이 얼마냐면 10억이 안 가요. 그게 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그런 건 좀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좀 이해를 하죠. 그만큼 택지 개발 사업이 옆에 있다는 거는 나한테는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한 짧게요. 가지만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선부동, 네. 달미역, 초지역, 네. 위에 능곡역, 요 네. 같은 라인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받는 건가요, 지금? 네,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그 밑에 초지역이나 이런 데가 다 지금 가격이 지금 맥심이라고 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제가 보는 눈에는 저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눈에는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렇군요. 서울이 너무 올라와서 풍선 효과와 지역적인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정도라도 올라갔지. 예. 결코 그렇게 걔가 너무 좋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그렇군요.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